출간된 지금 앞에 보이시는 책 당신을 만나뵀으면 합니다가 많은 독자분들에게 회자되고 있어요. 신부님께서 만났던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에피소드로 담겨 있는데 오늘 문득 오늘 이렇게 많은 독자분들을 만나셔서 강하게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에피소드를 하나. 제가 이제 쓴 글에 보면 사실은 많이 좀 덜게 해서 쓰긴 썼지만 가족에 대한 얘기도 이제 많이 쓰고 부모님에 대한 얘기도 이제 많이 쓰고 하는데 어쨌든 그 책에 담겨 있는 거는 저게 이제 픽션이 아니라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보면 다 기억이 나죠. 예. 그래서 어떤 게 뭐 나한테 강한 더 임팩트가 있다, 더 하나만 골라라 그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부님 글 중에 이 책 안에서 나온 것 중에 베버 신부님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네. 이제 외국에서 온 신부님을 위해서 따로 매주 불러서 수업하기 전에 모르는 거 하고 나서 모르는 거를 직접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그런 좋은 분들을 만나면서 좀 더 선한 마음을 많이 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분은 사실 나를 그 이제 논문 지도할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몰랐죠. 근데 이제 사람들 많은 데서 내가 온 건 알았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이름을 얘기하니까 아 그러냐 그러면서 내 손에 그때 뭐 독일어를 한 단어도 잘 모를 때인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거기 책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이 볼펜으로 써줬어요. 근데 가서 찾아보니까 그 이제 게돌투라는 단어인데 그게 인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분이 왜 그걸 썼냐면 이분도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독일 사람들은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생각해도 좀 딱딱하고 뭐 좀 권위적이고 또 그리고 어쨌든 교수라는 영향력은 대단해요. 뭐 총장 버금가는 죽어야 다음 사람이 되듯이 종신직인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보셨는지 모르지 외국의 첫 뭐 제자라서 그러기도 했고 이제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학문적인 거보다 이렇게 보면 자주 뵙게 되면은 왜 그분 이제 아파트 같은 데서도 뭐 이렇게 작업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럴 때 보면 아 사제가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사제가 된 지 벌써 한 4, 5년이 됐을 텐데도 사제의 어떤 모델 그런 거가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오지 않았는가. 저는 사실은 거기 오래 있고 싶지 않아서 신부님이랑 뭐 하면 공부보다도 뭐 더 힘들다 뭐 맨날 뭐 그런 넋두리를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성서를 갖고 오셔가지고 지금 기억나는데 뭐 인생은 70년 뭐 기력이 좋아요 80년 뭐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 영성 지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이런 신부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한결같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독일의 교수님을 만나려면 꼭 이렇게 약속을 정해야 돼요. 그분이랑 하는 게 아니라 비서한테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뭐 1, 2주 전이 아니라 굉장히 미리 정합니다. 그 독일에 있던 어떤 사람이랑 내가 약속을 정하는데 그게 3월 달이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12월 것도 적혀 있어. 12월 몇 월 며칠 몇 시. 그러니까 걔네들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딱 5분 10분 안 오면 그냥 가요. 그러니까 시간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고 그런 만남 막 이런 거. 막 우리는 막 동양권은 뭐 특히 한국, 중국은 막 1시에 만나자 그러면 1시에 출발을 막 해.
저도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 아니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 8개월 후에 뭐가 있을 줄 알고. 근데 그렇게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 시간을 쓰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시부님이 나한테 시간도 많이 내주시고 나중에 편지를 계속 이제 독일 사람들은 자주 편지를 안 하지만 이제 꼭 뭐 무슨 때,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 이렇게 교류를 하는데 한 번을 보냈는데 1년 동안 안 왔어요. 그래서 왜 안 왔나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오셨는데 그때가 2000년대 이제 초반인데 이제 중풍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을 못 쓰니까 할 수가 없지. 이제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다고 이제 간신히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되게 뭐 20년이 넘게 돼서 독일어도 다들 서투르고 독일어 너무 제대로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독일어 잊어버려도 괜찮아. 독일 잊어버려도 괜찮아. 근데 배번 잊어버리지 마. 그래. 잊을 수가 없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 사제 어떤 이분이 사람들 편하게 하고 독일 사람들 치고는 굉장히 유머러스 하면서 사람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뭐 언어 사제보다도 굉장히 좋은 사제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신부님께서 글을 쓰실 때 나는 좀 어떤 글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먹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신가요? 이런 에세이 같은 거는 사실 그런 생각을 없이 쓰는 것 같아요. 목적을 가지고 쓰면 왜 이제 그게 너무 갇히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성서에 대한 글 같은 거는 신자들 분이랑 신부님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자분들이 어떤 거를 궁금해 하는지 그런 거를 좀 메모해 놨다가 이렇게 이제 같이 나눔하고 그럴 때도 저런 걸 궁금해 하시는구나. 그럴 때는 이제 확실하게 목적이 있지만 에세이 쓸 때는 뭐 에세이가 무슨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마음대로 쓰는데 그냥 제가 느끼는 대로 그냥 느낌대로 그냥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쓰는 거죠. 신학생 때 이야기가 또 궁금해요. 신학생 때 신부님께서 난 이때가 제일 힘들었다 하는 때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폐결핵을 앓았거든요. 원래는 이제 육상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뛰고 나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저기가 많았어요. 그런 폐 쪽에 약을 먹는 사람 뭐 이런 우리 반에도 꽤 많았는데 신학교를 이제 입학했을 때 거기 책에도 썼지만 2줄로 선 거예요. 그래서 한 줄은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었어요. 유명할 뿐만 아니라 아주 열심한 선생님. 막 총장님이랑도 전화도 자주 하고 막 이런 거. 내가 줄 섰던 데는 다행히 신자분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결과로는 뭐 공부하는 데는 지장 없을 정도인 거야. 근데 이제 이분은 여기 신학교 특성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던 애들은 다 떨어졌어. 폐교라 거기에 이미 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애들은 다 떨어지고 나도 그쪽에 섰으면 떨어지는 거죠. 이쪽에 섰는데 난 붙었어. 저쪽으로 갔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잘 지냈는데 신학교가 그때는 뭐 잘 못 먹었어요. 잘 못 먹고 저도 일도 짧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2학년 때 재발이 됐는데 재발이 돼갖고 이제 그때 이제 별로 한 1년, 2년이 지나면은 약간 권태기가 와요. 뭐든지 그게. 그래갖고 뭐 학교 더 다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이제 아니야 내가 이게 결혼 같은 게 성소일 거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렇게 들 때 갑자기 이게 검사를 했는데 이게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나온 거야. 그럼 이제 이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아주 활성화가 안 됐어도 빨리 내보내야 돼.
왜냐하면 거의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 사람 걸리면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리시켜야 되는 거야, 지금 같으면. 근데 이제 내일이 격리날이거든요. 그날이 10월 25일이에요. 79년. 다음날 내가 나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죽었네? 나 때문에 죽은 건 물론 아니지만 우연인과 우연이 겹쳐지면서 다 휴학을 해버려서 학생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그러니까 뭐 그냥 자연스럽게 휴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냥 다시 또 나와서 다시 이제 신학교로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힘든 시절이면서도 바로 이제 약간 구렁텅이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가는 기분이 그때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먼저 왜냐하면 그 이제 친한 우리 동료들이랑 떨어진다는 도 그렇고 이제 신학교 같은 경우는 그때는 좀 어린 마음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유급을 하거든요. 유급을 하면 잘못하면은 이제 서울교구는 신학생 지위를 박탈당해요. 밖에서는 다닐 수 있는데 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죠. 신부님의 글에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신부님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옛날 이야기부터 요즘 이야기까지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쑥쑥쑥 나오는 거 보니까 신부님께서 이런 글을 쓰실 때 어떤 동력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기억들을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습관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이렇게 이사 갈 때요. 신학교에서는 1층에서 2층으로 이제 2학년 되면 2층 가고 3층 가고 4층 가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되게 물건을 빼서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2층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규격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 이걸 빼요. 그리고 2층으로 가요. 그걸 거기다 줘. 그리고 그걸 여기다 갖다 줘. 6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잘 안 버려요. 뭐 이렇게 그 작은 쪽지 같은 것도 추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보면 이제 그게 기억이 연관성을 갖게 되니까 그때 이제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건 자꾸 이제 뭐 망각하게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특히 이제 사진 같은 거는 어떤 거 안타까운 게 분명히 어깨동무하고 고등학교 때 찍었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양쪽에가. 거기 만약 밑에 메모라도 해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메모를 하는 습관이 많았고, 그 다음에 정축이 형님 이제 그 일대기를 이제 쓰게 되었을 때도 정진석 주형님은 이제 옛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살던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특이한 얘기 하시면 그때는 기억하는데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이제 방에 올라가서 양치를 하거나 이러기 전에 이제 뭐 다는 아니더라도 기억나는 단어들을 써놓으면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되는데 그게 그 전기를 쓸 때 되게 도움이 됐어요. 예. 그 전기를 쓸 때 제가 이렇게 그거를 쭉 쓰니까 오히려 추영님은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거를.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어? 막 이럴 때를. 그러니까 본인은 기억을 못 하는. 실제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책이 나왔을 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알고 있어 신부 이렇게 그 얘기 내가 말했어? 라고 하시는 아니 이걸 어떻게 알지 네가 막 이러는 거죠. 성경 속 궁금증도 있고 상징도 있고 이런 시리즈가 있는데 요 시리즈들은 신부님께서 어떻게 쓰시려고 마음을 먹게 되신 건가요? 행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간. 그때 뭘 생각하는 그거는 이제 상상력이 막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랬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공감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좀 그런 걸 좀 쓰면 좋겠다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약간 소설 같은 그렇지만 아예 뭐 허구적인 건 아니니까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해서 쓰게 됐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인물 쓰게 되고 뭐 쓰게 되고 뭐 도시 뭐 굉장히 많이 썼죠. 한 20년 정도 썼죠. 예. 자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마지막은 신부님께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신부님께서 신부님 책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아있는 글귀를 신부님께서 왜 남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한번 낭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렸거든요. 신부님께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제 아버지 신부님이 이제 이계종 신부님께 제가 잠이 너무 많아서 근데 신부 되기 힘들겠습니다. 뭐 한번 이렇게 좀 어린애처럼 어리광을 부린 적이 있는데 그때 했던 부분을 좀 짧게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게 나한테 중요하게 되었는지. 나는 이제 신학교 시절부터 아침부터 친구들이 대신 잠을 깨워 주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깬 적이 없어요. 깊이 자는 거죠. 방학이 되어 본당으로 들어갔을 때였는데 당시 주임 신부님이셨던 이계종 신부님께 제가 너무 잠이 많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생활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 그래. 제가 잠이 많아서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학생이 오히려 잠을 못 자면 신학교 생활이 어려운 거야. 생각해봐. 밤 11시에 취침인데 잠 안 오면 온갖 생각에 걱정이 들겠지? 그러다 보면 다음날 잠 못 잤으니까 머리 혼미해서 공부도 힘들지 않겠어? 그러니 오히려 잠을 많이 자는 게 좋다고 생각해.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발상이었어요. 신부님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뜨게 해주셨다. 그리고 반포성당에서 보좌신부로 있을 때 주임 신부님이었던 나상조 신부님에 관한 기억이 떠오르는데 신부님은 보기에는 깐깐한 것 같아서 속정이 깊으셨어요. 한 번은 미사 때 긴 복음을 봉독하시다가 눈이 침침하셔서 읽으시던 부분을 놓치고 마셨어요. 말을 더듬으시면서 놓친 부분을 찾느라고 분주하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워서 앞에 있는 몇몇 자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안경 너머로 야, 너희들도 나이 먹어봐. 이게 웃기냐?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박장대소를 했죠. 신부님은 아무렇지 않게 강론을 이어가셨고 미사를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이제 왜 두 신부님을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제 제가 만났던 주임 신부님들 연세가 많은 신부님들이셨는데 이제 생각을 바꿔준 거죠. 전혀 이제 이거였는데 아니야 이런 면도 있어라고 했고 나 신부님 같은 경우는 자유로움이 어디서 나올까 그런 자유로움이 저 같았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랬을 텐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유머로 받아치는 그런 힘이 정말 이건 내공이 엄청 깊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런 자유로움 그래서 두 신부님을 이렇게 많이 존경하죠 저는. 네. 신부님의 책을 읽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치유되는 느낌입니다. 저는 25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며 제 인생의 사반세기를 책으로 남기고 싶었는데 아버지 병간호가 예상치 못하게 생겨 중간에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글을 쓸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쓰시는지 글을 쓸 때에도 주님께 청함이 있어야 하는지 등 글쓰기의 마음 자세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많은 좋은 작가분들이 얘기할 때 글을 쓸 때는 그냥 뭐 빈 마음으로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지금 있는 상태의 느낌 뭐 이런 것들. 요즘에는 이제 꼭 글로 쓰지 않아도 녹음을 해놨다가 나중에 그걸로 풀 수 있으니까. 근데 왜 감정 같은 거는 그때가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요거 차에서 내려서 써야지 했는데 그때 뭐 생각했지?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때는 탁 뭐가 떠올랐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요즘에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쓰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꼭 뭐 매일같이 그 일기 같은 거는 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냥 짧은 노트라도 그냥 그날의 어떤 간단한 큰 일이라든지 혹은 내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써놓고 나중에 이걸 보게 되면 훨씬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신학교 1, 2학년 때는 요런 조그만 옛날에 왜 뭐 이렇게 수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날짜도 요만큼 나오는 거. 근데 거기에 깨알같이 막 이제 거기 뭐 기도문도 쓰고 이제 그걸 언젠가 내가 발견을 했는데 야, 내가 이대로 살았으면 나는 성인이 되었겠구나. 그때랑 생각하면 이건 지금 수지가강 돼가지고 그때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또 다시 옛날 생각이 나고. 그래서 기록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록은.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옛날에는 저기가 뭐 비디오로도 찍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뭐지? 또 녹음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유언도 좀 들어서 어머니 이렇게 듣고 이제 해갖고 내가 어느 날은 어머니가 이제 그때 뭐 돌아가시면 생각 못하고 벽제 쪽에 이제 혼자 사셨는데 월요일에 가서 저랑은 얘기를 많이 안 하셨는데 그날따라 제가 이제 녹음기를 이제 몰래 켜고 계속 질문을 했어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신나서 막 여러 시간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 녹음을 이제 제가 따놨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이건 형제들한테 좀 나눠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틀었어요. 틀어서 들었는데 이게 형제들한테 나눠줄 수가 없는 거야. 형제들한테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시는지 특히 누나들한테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아직 가지고 있어. 솔직한 마음을 막 그때는 그냥 뭐 하신 말씀 해주면 나중에 들으면 기분 나쁠 거네. 미공개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만나러 떠날 때 제 마음이 어떠해야 할지 기도할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특히 스스로 담을 높이려는 뜻이 보이는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현명한 대처법을 신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대화할 때요. 네. 저는 대화를 잘 못하는데 사실은 그 인사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요. 그게 이제 아까 그 수줍음이 많아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으로 이제 그 본당 신부로 가서는 나와서 인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막 누구시 하면서.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건 뭐 책을 통해서 배워야 되나? 그래서 교보문고가 가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런 인사말에 대한 그 책을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날씨에 대해서 얘기해라. 그럴 때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그 도움도 사실은 좀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 또 상대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좋겠다. 인사도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이제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누구 만날 때 부담스러운 만남은 뭐 어쩔 수 없이 무슨 뭐 사업상이라든지 이러면 만날 수밖에 없지만 뭐 자유스럽게 저거 할 때는 편안한 만남이 좋은 것 같고 시간도 우리한테 그렇게 뭐 많은 것도 아닌데 불편한 사람 만날 이유도 없는 거고 그죠? 그리고 왜 친구들 만나고 여러분들도 느끼시잖아요. 대학 때 막 이제 맨날 재밌게 놀다가 근데 한 4학년 정도, 뭐 3학년 정도 혼자 이렇게 술 먹고 오다 보면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이게 시간을 낭비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놀 만큼 놀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좀 그 의미 있는 만남들. 근데 이제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건 사실은 되게 위험하죠. 그게. 물론 이제 비즈니스 같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기술적인 거고 그렇지만. 근데 사람과의 만남에서는 그런 거 없이, 그런 어떤 장벽 없이 솔직하게 이렇게 만나고 그랬을 때 그거를 상대가 뭐 싫어하면은 그건 안 맞는 거죠, 나랑. 내 솔직함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막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하진 않아요. 그 준비했는데 그 사람이 다르게 나오면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만나시고, 또 만남에서 모든 게 잘 시작이 되고 또 열매도 잘 맺어지고 그걸 통해서 도와주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그 안에서도 만나게 되니까 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그런 거를 부정적으로 몇 번 체험하면 사람들에 대한 담을 자꾸 쌓는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도 훨씬 더 많고, 또 그 뭐라 그러죠? 만남을 통해서 어쨌든 사람 성숙되는 거니까 그런 자리, 그런 모임에 대해서는 겁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준비하거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여기 직장 다니는 분도 좀 계시죠? 꼴배기 싫은 사람도 있죠. 응? 뒤통수도 보기 싫은, 그냥. 자꾸 보여, 막. 근데 이제 그게 어디든지 있대요. 수녀님들 강의를 제가 나간 적이 있었는데, 수녀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이제 한두 분이 꼭 계세요. 그 공동체 안에. 그 사람 때문에 성사 봐야 돼. 마음 아파야 돼. 막 이렇게 막 힘들어. 그리고 내가 봐도 막, 어우, 저거 너무 심하지 않나? 막 이제.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수녀님이랑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 수녀님, 너무 저러면 저렇게 튀면은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아직도 좀 기회가 있으니까 좀 보고 있어요. 아직 한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바뀔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렇게 기다립니다. 기다려주는 거죠. 예. 독일에 처음에 제가 갔을 때 보니까 내 옆방에 있는 애는 펑크족이야, 이렇게. 노란색 있죠? 노란색 그거기다가 해가지고 하고 맨날 펑크족 노래. 그 사진도 막 그래. 너는 어떻게 신학교 들어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펑크족을 사목하기 위해서 들어왔대. 그래서 제가 그 원장 신부님한테 떠듬떠듬거리는 단어로 우리 학교 같은 이거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은 저 색이 엷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더라고요. 저 빨간 색이 빨리 엷어지기를 바란다, 기다린다. 이제 수녀님들은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금방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수녀님은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 때문에 인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나를 영성적으로 성장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완전히 고통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건 유토피아적인 생각이지, 진짜 없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좀, 뭐, 이제 보통 좀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 특히 이제, 이거 오늘 같은 이런 모임 좋잖아요. 부담 없이 그냥 다 왔다 가고, 누가 뭐 돈 내라고 소리도 안 하고, 기분 좋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임들, 뭐, 친구들도 그렇고, 그거 자기가 선택해서 이렇게 좀, 너무 어렸을 땐 선택이 잘 안 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만남에서도 그렇고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